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조금 전인 오전 5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검찰 수사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되는데 통합 뉴스룸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경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장동 의혹 전반을 꿰고 있는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가 탑승한 비행기는 약 1시간 전인 오늘 오전 5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친 남 변호사는 조금 전인 오전 5시 44분쯤에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새벽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특혜와 로비,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남 변호사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짧게 2번 반복한 뒤에 곧바로 공항을 떠났습니다. 남 변호사는 앞서 출발 직전 LA 공항에서는 검찰과 귀국을 조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피의자 신분인 걸 감안해 검찰이 미리 발부받은 영장을 들고 나가 곧바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수사팀 관계자와 함께 긴급 호송 승합차에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씨와 함께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립니다. 특히 위례 신도시 개발은 물론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만큼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인데요. 정영학 녹취록에서 제기된 700억 약정설과 350억 로비 의혹, 또 억측이 난무하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등의 어떤 진술을 할지부터 관심입니다. 녹취록 내용이나 윗선 개입 의혹 등을 뒷받침할 증거 또는 진술을 내놓는다면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조사를 통해서 수사에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입장인데요. 모레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고요. 김만배 씨도 다시 불러야 해서 앞으로 며칠이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통합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자신감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국감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과는 국민의힘 의도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성과와 역량을 보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야당과 언론에 의해 왜곡된 대장동 사업의 진실이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집중 공세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왔고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 정치를 해왔는지를 보여드릴 좋은 기회다라고. 민주당도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키고 화천대유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과 토건비리 세력 간의 유착 고리만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 지사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 토건 세력과 비리 법조인 간의 부패 카르텔에 맞선 이재명 후보는 얼마나 그동안 고군분투했는지 그 결과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출석하는 행안위와 국토위 의원들, 원내 지도부가 모여 비공개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궤변과 거짓말이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따지고 그 근거를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 지사가 대장동 비리의 몸통임이 확인될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대검찰청에서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합니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야권은 성남시청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등을, 여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발생한 고발사주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김 총장이 총장 임명 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사실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들을 캠프에 합류시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했습니다. 몸집 불리기 경쟁,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모두에게서 러브콜을 받아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 후보의 도덕성과 확장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선 경쟁력은 다름 아닌 후보의 도덕성과 확장성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홍 후보는 최 전 원장을 청렴한 공직자의 표상이라 치켜 세우며 경쟁 캠프와는 캠프 이미지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 캠프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저는 최 원장님이 오신 것이 이 경선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 윤석열 후보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저희 캠프에서는 정말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서. 대구 지역 5선 의원인 주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맞설 국민의힘의 필승 후보는 윤 후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가치와 법치를 다시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일기 당천의 윤석열 후보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산 지역 당협을 잇따라 방문한 유승민 후보는 내년 대선은 1~2%포인트 차이의 빡빡한 싸움이 될 거라며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공약과 정책, TV 토론, 도덕성, 자격, 여기에서 이재명과 비교하면 국민들께서 저 사람이 훨씬 낫다. 원희룡 후보는 줄 세우기식 캠프 확장은 구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경기도 국정감사를 실시간 팩트체크하는 유튜브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완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4차 대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8명.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370명보다 332명 적고 일주일 전 일요일인 지난 10일에 1,274명에 비해서도 236명 적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371명, 서울 346명, 인천 85명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0시 기준으로는 1,000명대 후반에서 많으면 1,100명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가 1,000명대로 줄면서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변수로 꼽힙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야외 활동은 줄지만 대신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우니까 실내로 모이고 다중이 밀집 접촉하면서 실내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집단 발생을 더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죠. 게다가 오늘부터는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으로 사적 모임 기준도 완화됩니다. 3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도 자정으로 2시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행을 2주 앞두고 확진자 폭증을 막기 위해선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한 일부 지자체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